운동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순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저는 30년간 노인병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모두 단백질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챙긴다는 겁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시면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시면서 건강한 삶의 지식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남겨주시면 차근차근 관련 건강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할 때였어요. 그날 아침 헬스장에서 바벨을 들고 있는 76세 김명호 교수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분 5년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혈압약 7가지, 무릎 관절염, 계단 내려가는 것도 무서웠다. 그분이 지금은 덤벨을 들고 운동을 하시고 혈압약도 2가지로 줄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냥 근육 만드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죠? 그 생각 완전히 틀렸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근육뿐 아니라 뇌세포, 면역세포, 혈관벽까지 모두 단백질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2024년 한국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73%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 본인이 단백질 부족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상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돼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점점 근육이 급격히 줄고 뼈가 약해지고 심지어 치매까지 가까워집니다. 단백질 부족이 단순한 영양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알려드릴게요. 50대 이후부터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즉 체중 60kg이면 하루 72g, 70kg이면 84g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계란으로는 하루 12개, 닭가슴살은 300g 이상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매일 먹어요? 이런 반응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기준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다는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쳐온 생명 연장의 비밀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5가지입니다. 근감소증을 막는 단백질의 원리, 면역력을 10배 높이는 섭취법, 혈관을 20년 젊게 만드는 단백질 전략, 치매를 예방하는 뇌건강 단백질 사용법, 골다공증과 피부 노화를 동시에 막는 조합.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근감소증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건 단순한 근육 부족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30세 이후부터 해마다 근육량이 1%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60세가 넘으면 연간 3에서 8%씩 녹아내립니다. 70세가 되면 20대 때 근육의 절반만 남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식사를 해도 살이 찌고 결국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 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백질 합성률을 높이는 거예요. 젊을 땐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생기지만 나이 들면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져요. 이를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벌스 섭취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25에서 30g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에너지로 태우거나 지방으로 저장해버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은 게 아닙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25% 이상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해요. 계란, 우유, 닭고기,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류신 함량이 낮아 1.5배는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근감소증에 더 취약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률이 최대 3배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운동 안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루 6,000보만 걸으셔도 됩니다. 걷기만 해도 근육이 자극되고 단백질만 충분히 보충되면 3개월 안에 근육량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분들이 실패할까요? 단백질을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씀들 하세요. 사실은 타이밍, 종류, 운동과의 조합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실천한 83세 정만식 어르신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새벽 5시 반 일어나자마자 삶은 계란 2개를 드십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가거든요. 30분 후엔 산책을 나가시고 아침엔 된장국과 생선구이를 드세요. 점심에는 두부찌개와 닭고기 볶음, 저녁엔 콩나물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밤 9시에는 우유 한 잔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렇게 하루 5번에 걸쳐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3세인데도 근육량이 50대 수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였어요. 그 비결은요? 바로 단백질 타이밍이라고 하셨습니다. 운동 전후에 정확하게 단백질을 챙기셨다는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방영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백질 점수표를 작성하십니다. 계란은 10점, 생선은 9점, 닭고기 8점, 콩 7점. 하루 25점 이상 채우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게임처럼 재미있게 하니 꾸준히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천법들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녹차, 커피, 와인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1시간 전후에는 이런 음료를 피하셔야 해요. 반대로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생강, 마늘,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단백질 소화를 촉진하고 레몬즙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 단백질 분해를 도와줍니다. 특히 고기 드실 때 레몬즙 한 방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보충제는 어때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단백질 보충제는 장내 세균을 죽여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단백질 섭취의 최고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밥보다 반찬, 특히 단백질 식품을 먼저 드세요. 포만감이 빨리 오고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단백질과 면역력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상처가 잘 낫지 않으시죠? 코로나 이후 회복도 더뎠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대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체도, 백혈구도, 면역세포도 무려 99%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면역세포들이 다른 세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멸하고 생성된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억 개씩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단백질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핵심입니다. 글루타민은 면역세포의 연료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글루타민의 자체 생성 능력이 40%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외부 섭취로 보충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고품질 단백질 섭취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시면 면역력 높이는 4가지 실천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밤새 8시간 넘게 굶으면서 면역세포 재료가 고갈됩니다. 기상 후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면역세포 생산이 바로 시작됩니다. 둘째,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장내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장에는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몰려 있으니까요.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단백질을 면역세포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키위, 오렌지, 딸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백질을 더 드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면역세포를 파괴하는데 이때 단백질을 평소보다 20% 더 섭취하면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감염이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단백질을 1.5배 더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플 때 죽만 먹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플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닭고기죽, 생선죽, 계란죽 이런 것이 최고의 회복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선은 면역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면역세포는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이 3가지 생선을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감염 위험이 무려 40%가 줄어듭니다. 계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면역세포의 세포막을 강화시켜줍니다. 하루 2개씩만 드셔도 눈에 띄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계란은 단숙, 생선은 찜이나 구이, 국물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과 면역의 상관관계를 보셨죠? 자, 지금부터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시면 단백질이 어떻게 혈관을 젊게 만드는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혹시 아시는가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늙었다는 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이 끈적해지면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백질만 충분히 드셔도 혈관을 2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혈관벽의 70%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콜라겐이 충분하면 혈관이 고무줄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죠. 자연스럽게 혈압도 낮아지고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정보.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혈관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만들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콩 단백질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2024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바꾸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이 무려 42%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생선은 예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덕분에 혈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혈관 건강을 위한 황금 비율.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 이 비율만 잘 지켜도 3개월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혈액검사 수치도 놀라울 만큼 개선됩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늘어나면 혈관이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은 뭘까요? 견과류와 콩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참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줌, 즉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양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아르기닌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면 밤사이 혈관이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생선이나 콩 단백질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혈관 건강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140 이상이면 혈관벽이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에 기름때가 쌓이면 결국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식물성 단백질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보다 콩에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지금까지 혈관 건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뇌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뇌 속 독성 단백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이라는 찌꺼기가 뇌에 쌓여 신경세포를 죽이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도 결국은 단백질입니다. 뇌 속에는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 단백질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계란, 우유, 치즈, 닭고기입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2개의 계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를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뇌혈관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면 독성 물질이 뇌로 침투합니다. 이 장벽도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특히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핵심입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뇌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를 강화하려면 흰살 생선을 드셔야 합니다. 대구, 명태, 가자미 같은 생선에 알부민이 풍부합니다. 이 생선들은 간편하게 찜이나 구이로 조리해서 드시기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단백질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 밤사이 소모된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보충합니다. 점심엔 생선을 드세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저녁에는 콩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콩의 레시틴은 기억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요리하면 단백질이 당화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찜, 삶기, 구이 순으로 조리하시고 튀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의 조합입니다. 16시간 공복 후 처음 먹는 식사가 단백질이면 뇌의 오토파지, 즉 자가 청소 시스템이 최대치로 작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공급하면 뇌 속 독성 물질이 말끔히 청소되며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콜린입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력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콜린은 계란 노른자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2개만 드시면 아세틸콜린 생성량이 40% 증가합니다. 또한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뇌에서 신경성장 인자가 분비되어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은 2024년 네이처지에도 발표된 최신 연구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니어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골다공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조용히 뼈를 갉아먹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넘어졌을 때 고관절이나 척추가 쉽게 부러지는 이유, 바로 이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9세 김옥분 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까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뼈밀도를 재보니 20대 여성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매일 칼슘제를 챙겨 드셨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답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뼈의 30%는 단백질, 특히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뼈의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붙어 튼튼한 뼈를 형성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집으로 치면 콜라겐이 철근이고 칼슘이 시멘트입니다. 철근 없이 시멘트만 붙는다면 당연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체중 1kg당 2g 이상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단백질이 2대1 비율이 중요합니다. 칼슘 1000mg을 섭취한다면 단백질은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 칼슘 흡수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뼈 건강에 가장 좋은 단백질은 젤라틴입니다. 족발, 갈비찜, 곰탕 등에 들어있는 끈적한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82세 박철수 어르신은 3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매주 곰탕을 끓여 드셨습니다. 지금은 뼈밀도가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비결은 곰탕과 함께 드시는 비타민 D 보충에 있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햇볕을 자주 쬐거나 등푸른 생선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여 혈관이 굳고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반대로 뼈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도 있습니다.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한 캔만 마셔도 하루 칼슘의 절반이 사라지고 카페인도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법은 바로 점프입니다. 하루에 제자리에서 10번만 가볍게 뛰어보세요. 중력의 자극이 뼈를 깨워 새로운 세포를 생성합니다. 피부 건강과 탈모 예방도 단백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95%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로 먼저 보내지기 때문에 머리카락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피부 또한 콜라겐이 줄어들면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깁니다. 하지만 콜라겐을 섭취한다고 바로 피부가 탱탱해지는 건 아닙니다. 콜라겐이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되려면 비타민C와 아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키위, 딸기, 브로콜리와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 아침 공복에 단백질 먼저. 혈관 건강을 위한 단백질 황금 비율. 뇌 건강을 위한 시간대별 단백질 전략. 골다공증과 피부 노화를 막는 콜라겐과 비타민C 조합. 지금까지 들으신 이 5가지 하나만 실천해도 건강이 바뀝니다. 모두 실천하시면 당신의 생애 마지막 10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73세지만 매일 병원에서 12시간씩 진료를 봅니다. 30대 젊은 의사들보다 더 체력이 좋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 습관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여세요. 계란 2개, 우유 1컵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다른 시니어에게 희망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